안녕하십니까. IBM 오네어 주식방송 진행 맡고 있는 주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기업은 모빌리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DC 코리아에서 실제 이제 모바일 리더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쪽.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관점에서 이게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따 Q&A 시간에 맨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질문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댓글로 써주시면 오늘 좋은 방송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 모바일 리더에게서 방법을 찾다. IDC 코리아의 이용소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름이요. 네. 영소여가지고 영서가 아니라 영소 네. 해가지고 어릴 때 별명에서 좀 많이 네. 네? 그렇죠? 네. 네. 특별히 뭐 영소로 한 사연도 있습니까? 아, 좀 많이 웃으라고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네. 네, 좀 많이 웃게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먼저 이제 이런 얘기 IDC 코리아잖아요. 네. IDC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주식 방송 하면서 네. IDC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네. IDC는 한 몇 년 된 회사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음. 저희 50년 이상 된 네. 기업이고 전체 글로벌에서 전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ICT 쪽을 다 커버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이선임님은 그 영역 중에서 네. 맡은 영역이 모빌리티 쪽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네. 아,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그 스마트폰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하는 분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실 기업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덜어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을 마련해 네. 봤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IDC 하면은 네. 시장 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도 어떤 그런 시장 조사 근거 자료가 갖고서 나오신 겁니까? 네, 저희 지금 IBM이랑 같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음. IBM이랑 또 IDC랑 같이 또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 그 유효한 데이터를 우리나라 IT 좀 강국 아닌가요?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저희가 약이냐 독이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반드시 모빌리티가 좀 성숙 단계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도 그렇고요. 또 그 서비스 플랫폼 담당하시는 분들 고민이 참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베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서베이는 대상은 어디로 해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7개국을 주로 조사를 했고요. 네. 7개국을 했는데 아시아 쪽은 사실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데이터를 통해서요. 저희가 그 아시아에서 한국은 이런 부분을 좀 득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서구도 있고 하지만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좀 뷰를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타이틀은 당연히 IT 쪽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기제큐티브 디렉터, 네, CIO, CTO.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좀 제가 발표 중에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 서비스 위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소매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 기업보다는 네, B2C. 네. 그게 지금 현 단계 저희가 모빌리티가 많이 그렇겠네요. 포커스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B2B는 많이 안 쓰겠네요. 네.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차이나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국 기업에 1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모빌리티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격차가 좀 큰데요. 그 격차가 큰 만큼 네.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은 모빌리티가 많이 세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좀 안 그러는데도 차이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IT가 도입된 게 최근이니까 네, 네. 모빌리티로 바로 간 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늦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면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은 좀 많이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거기서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조절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거의 361명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기업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그 네. 직원들이 자신의 기기를 가지고 기업
인프라에 다 액세스를 한다는 거죠. 뭐 100% 아니겠지만요. 음.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처음에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음. 과연 이 응답한 기업이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네. 수 있는 거죠.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음. 우선순위를 아예 모빌리티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임시적으로 하는지 전략적으로 하는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요. 네, 모듈 형태로 저희가 모바일 인프라에 대한 성숙도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관점에서 기업군을 좀 분류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답자 중에서 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는 파일럿이냐, 아니면은 평가자 위치냐, 네. 아니면 실험 단계인지, 네. 아니면 저희가 제일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사실 20%라는 숫자인데요. 모바일 기술 선도 그룹에 네. 내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끌어왔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자 네.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는 지금.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20%에 해당하는 네. 모바일 리더 선도 기업들, 네. 선도 기업들은 뭐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모빌리티는 누구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을 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그냥 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지를 봤을 때 모바일 리더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모든 IT 예산을 모빌리티 1차적으로 포진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은 결국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비즈니스 돈을 버는 건데요. 네, 네. 그거를 모빌리티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라고 봤을 때 뭐 앞서 제가 서비스 위주로 조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모빌리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느냐. 근데 이제는 좀 나가서요.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게 컨슈머와 어떻게 상호 접촉을 해서 네. 소통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은 이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모빌리티 쪽을 전략적으로 우선 네, 둔 네. 이유가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네. 어떤 기업 내부의 어떤 것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1사분면에 있던 기업이죠? 네, 이게 맞습니다. 선도 네. 기업이고요. 예, 예. 거의 투자가 거의 2배 예. 이상씩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네. IT 예산에다가 모빌리티를 2배 이상 투자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빌리티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수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향후에도 분명히 경쟁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기대치가 모빌리티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투자라는 것이 뭐 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네, 네. 이것이 어떤 그 경쟁사 경쟁력이라든지 네. 나중에 수익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재화로 것이 바뀝니다. 리턴이 네, 된다는 네. 것을 네, 네. 확신하고서 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네. 이런 선도 기업들이 투자 말고도 네, 네. 뭔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들을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네. 그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모바일 리더 저희가 뭐 4분면 중에 가장 위에 네. 저희가 바라는 그 리더상들은 주로 크게 4꼭지 정도로 지금 맞춰서 모빌리티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가 계획 단계고요. 그럼 그 계획된 거를 저희가 뭐 통합이라고 얘기하시면 결국은 소비자 서비스업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랑 그 저희가 기업이나 어떤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최적화 단계로. 근데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다가 네. 모빌리티화 시켜가지고 기존의 거를 모바일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하나는 또 뭐냐면은 향후에 모바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뭐 트래픽이 늘고 이런 대응을 위한 네. 하나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 네. 보안과 관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그 조사를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메뉴의 플랜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업체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플랜에 대해서 좀 요구 수준이 많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IDC 조사에 의해서도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중에서 모바일 수용은 한국이 제일 커요. 네. 거의 뭐 98%까지 가는데 문제는 플랜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플랜을 도입하는 부분은 아태이 지역에서 한국이 제일 최저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 빨리빨리.
네? 하고 저는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여기 아까 옵티마이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작하면 우리가 모바일 뭐 기기가 새로운 기기도 많이 도입되겠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거기서 표현되는 데이터들은 네.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백엔드하고 잘 연계해도 되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연결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번 좀 네, 알아보죠. 알겠습니다. 네. 그 모바일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로 계획 부분이죠. 기획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기획하는 거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나 과거에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모바일로 옮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만약에 위협적인 어떤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 범위에 걸쳐서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 이 계획 단계 말씀드렸지만 아태 중에서 한국이 제일 최저점이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트너 이 모바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안도 하고 이 부분을 뭔가 실제로 기획하는 데 있어도 네네.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또 해줘야 그렇죠.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기획이 빠지면은 네. 그 다음 단계도 힘들 거고요. 네. 네. 이 기획이란 것은 결국 이제 모바일 걸 뭐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네, 이것을 왜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네.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경쟁사도 좋고요. 아니면 동종 업계도 좋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을 네. 좀 알아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본인이 가지고 저희가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좀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네. 업체들을 좀 저희가 눈여겨 볼 필요가 네. 있죠. 아주 우리나라도 이런 모르겠어요. 기업의 컴퓨테이션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인프라를 기획하고 차세대 기획할 때 네. 기획한 사람들이 네. 이런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죠.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자리 들어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IDC에서 그런 분들 좀 모시고 네, 나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네. 시작점이긴 한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 물론 네.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통합. 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연결이죠. 그 소비자에서, 엔드 유저에서 뭐 기업 그리고 기업의 상품을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그 인프라 영역까지 포함이 돼서 특히 마케팅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선상에서 저희가 네.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통합만 잘 된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B2C라는 얘기를 하죠. 컨슈머의 접점에 있는 어떤 서비스 스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네. 통합을 잘했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통합과 100% 통합과 관련된 어떤 예는 아닐 수 있지만요. 통합을 잘했을 때 제가 이런 사례를 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미식 축구 경기에서 네. 그 사실 매년 저희도 뭐 그렇지만요. 그 관람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HDTV가 너무 잘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보시고 네. 또 술집에서 네. 한잔 하시면서 다 네, 보시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어차피 관람 쪽도 사실 비즈니스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떨어지고 있는 고객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했어요. 네.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HDTV 때문에 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70% 근사치까지 가고 있지만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경기장 가는 이유는 뭔가요? 현장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감에다가 치어리더. 예, 네, 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예, 남자 치어리더죠. 네. 당황스럽네요. 예, 치어리더도 있고 뭐 네, 네.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멋진 선수 네, 보는데 네. 현장감은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네. 그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 내가 원하는 류현진 선수를 클로즈업 시켜서 본다는 네. 거죠. 그 앱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저 선수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기억이 안 나는 때는 어. 자꾸 리와인드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캡처링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의 앱, 그 문화가 네. 있으면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프라가 필요하죠. 제가 그 성공적인 사례로 본 거는 그 7만 명의 관객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네트워크 네.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앱이 들어갔고요. 근데 관람으로 끝나냐? 그건 네. 아니었어요. 어. 내가 어차피 관람을 하면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검색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 많으니까 검색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네. 샌드위치나 이런 거를 주문을 하면은 바로 온다는 거죠. 네네.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음. 고객을 더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존 서비스에 네. 우리가 이런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네네. 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융합시켜가지고. 네. 집에 계시고 술집에 계신 분들을 다시 또 경기장으로 모으는 네. 네, 재미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저도 날씬한 편은 아니지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네. 당뇨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희 뭐 집에 뭐 어르신도 당뇨가 계시고 하실 수 네. 있는데 네. 매번 그거를 체크를 한다는 거죠. 번거롭게.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웨어러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에서 센서를 통해서 네네. 혈당을 체크를 해서 그거를 스마트폰 전송을 하고 그걸 주치의와 네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투입하는 그런 스마트한 헬스케어도 분명히 네. 가능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센서에 대한 발전이 좀 필요하고요. 네. 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헬스케어도 당연히 오케이. 네,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 통합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 있어서 네네. 다양한 부서, 현업 부서라든지 기술 부서뿐만 아니라 네네. 이런 간에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같이 만들어내고 네네.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기술적인 통합도 중요하겠지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적화 쪽 한번. 네, 볼까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은 저희가 최적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최적화 단계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있는 것을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있는 것을 모바일로 옮기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갔을 때 예상하지 않은 보안 이슈라든지 네. 트래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 아니면은 새로운 모바일의 어떤 고객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건 안 됩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네.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 예상하는 어떤 네. 최적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요, 또 가상화도 될 수 있고. 네. 자, 그럼 관리 마지막.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늘 어떤 선상이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저 VDI도 그렇고요. 저희가 뭐 서베이를 하니까 왜 도입하시나요? 혹은 왜 도입 아직 안 하세요라고 질문드렸을 때 관리 부분 때문에 보안이 너무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이 걱정되시면은 모빌리티 아니면은 가상화 이런 걸 도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요. 오히려 제대로 알면은 관리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업체가 저는 보안이 좀 그래서요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보안 분명히 그 업체를 위해서 네. 서비스 공급자가 방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보안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더라면 계속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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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IDC는 뭐 벤더도 아니고 네. 독립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여기는 이제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 맞는 서비스 업체를 어떻게 고를까 네. 할 때 뭐 그거를 이런 업체를 좀 하십시오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네. 그러니까 좀 이런 업체는 좀 피하십시오. 네. 이런 업체는 좀 하지 마십시오. 네. 하는 거 좀 오늘 말해 주시죠. 그런 것도 있다면. 네. 네, 사실 업체분들이 좀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큰 업체는 뭐 정해져 있긴 한데, 자, 사실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 예를 들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솔루션을 취급하는데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뭐 저희가 뭐 발을 여러 군데 걸치고 있는 네네. 그런 업체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선택과 집중 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레퍼런스가 부족한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저희가 모빌리티가 말씀드렸지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퍼런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레퍼런스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활동 영역에서 성공률이 작다는 거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모빌리티 쪽 기술 그렇죠. 발전 빠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도 문제일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오늘 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커서 시장 지배력이 컸을 때는 오히려 좀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모빌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싶어요. 속도와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술에 대해서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 거는 뭐 오히려 밖에서 보면 더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를 대응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구축 못하고 이런 부분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 질문 네. 드릴게요. 아무래도 IDC 쪽이 나오시니까 IDC면 이제 조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네. 그러면 요즘 많은 데이터들이 많고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것에서 나름대로 네. 뭐 조사를 할 텐데 네네.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 조사하는 노하우 있으면 노하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하나. 네.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진짜로 진짜 프랙티컬한 네, 노하우. 진짜로 네. 하면 야근이고요. 네, 방송용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네. IDC는 저희가 뵙는 업체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 당부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업체분들을 많이 뵙고 싶은 게 저희 희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사실 저희를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얘기도 듣지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모빌리티가 사실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인간적인 모빌리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오늘 만약에 뭐 이메일 주소 알려주면 뭐 전화 오면 막 가서 만나시는 겁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지방도 괜찮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자 오늘 그 1부는 첫 번째 세션은요 이걸 마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세션 이제 모바일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제 리더란 말을 많이 쓰나 봐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아, 리더는 아니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저희가 그 직책이 여러 가지. 네네네네.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 대표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히 뭐 직책을 부르기 힘든 책임만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는 어떤 얘기를 해줄 겁니까? 주로. 이제 오늘 전체의 제목이 네. 기업에게 이제 모바일이 독인가 약인가.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독이었습니다. 아, 네. 독이었던 것이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약으로 갈 것인가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서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플랫폼 논쟁입니다. 네네. IBM이 과연 모바일 솔루션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플랫폼이 진짜 있는지, 네. IBM은 어떤 플랫폼을 이야기하는지, 네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면 이제 예산이 중요해요, 예산. 맞습니다. 요새 예산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이제 그 비용과 그 투자 대비 수익인데 ROI. 네. 그런 관점은 어떤지 모바일 쪽은. 그래서 모바일에서 제가 그 고객들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ROI로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바일 계획은 비용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모바일 비용의 집계가 안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IT 샵에서 조사하면 모바일에 대한 비용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현업에서 일부 모바일로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것은 다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으로 다 떨고 집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비용적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그 모바일 앱 3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그 조금 재밌게 읽은 그 책 중에 하나인데 모바일 앱은 빠른 앱은 이제 3개월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거나 네. 생애 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아, 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에서 모바일 앱은 16주에서 18주면 계속 인핸스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에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개발 환경에서는 네. 보통 4.5개월의 개발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개발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독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했는데 뭐 그냥 타이밍도 놓치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모바일 앱 하면 앱 만들기 쉬워졌잖아. 그만 만들면 되잖아 하는데 네. 모바일 앱이란 게 그 앱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네? 모바일에 이제 크게 보면 두 음.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것은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네. 기능이 좋은 네네. 앱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바일이 관리의 용이성, 네. 생산성을 떠나서 예. 이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네. 툴로서 채널로서 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펜시한 앱이면 그냥 컨테이너에 담아서 열심히 개발만 하면 되는데 네. 연계는 어떻게 하지? 음.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논쟁이 다시 네. 불거지는 중입니다. 사실 그 기업에 있어서 이제 기업에 있는 기존의 백엔드 시스템 연계가 기업만의 가장 중요한 또 맞습니다. 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개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관리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모바일은 저희가 그러니까 웹 서비스, 네. 기존에 PC에서 하던 웹 서비스의 음. 개발의 생애 주기를 반복을 합니다. 네. 이제 플랜을 하고 음.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네.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음. 제가 뭐 증권사를 갔더니 증권사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로 구현을 하시는데 네. 3년이 되셨어요. 음. 근데 고도화를 9차째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얘기는 네. 에브리데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야, 그 일반적인 그 IT에 있는 분들이 네. 예전에 보통 이제 차세대하면 세대란 말이 들어갈 정도로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되게 많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이면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음. 리더들은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직원들이 하니까 네네. 그 그렇죠.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음. 결국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것이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MIB라고 하는 네. MEAP라고 하는 음.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관리와 배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의 포괄적 개념의 플랫폼 반드시 필요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기업에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용 단계에 따라 가지고 뭐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보면 여기도 모바일 시프트, 모바일 퍼스트 뭐 오른쪽으로 가서 좋은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발전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단계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네. 평균적으로 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IBM에서 나오는 이제 모바일 브랜드는 모바일 퍼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IBM이 이제 발명한 언어는 아니고요. 네. 포럼에서 나온 단계별의 어떤 진행의 언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의 모바일 쉬프트라고 하면 1단계 네네. 기존의 웹 서비스를 네. 모바일에 구겨 넣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 두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는 뭐냐면 모바일 먼저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네네. 그것을 나중에 다른 엔드포인트에 사용을 해요. 네네. 마지막에 결국은 모바일이 가장 좋은 툴로서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고요. 음. 한국은 현재 모바일 쉬프트 1단계에서 2단계 네. 혹은 3단계로 건너뛰려는 네. 그런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IBM은 네. 아까 초도에 IBM은 과연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의구심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모바일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IBM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다음에 향후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IBM에 처음 조인한 게 2000년이었거든요. 네. Y2K 때 했는데 어우. 그때 퍼베이시브 컴퓨팅 하면서 이제 모바일 개념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모바일에 대한 투자를 접고 있었고 네. 근데 작년부터 IBM이 잘하는 것이 이제 인수합병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IBM이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네. 모바일 영역에. 네. 그 이제 플랫폼 밉을 가지고 있는 머클라이트라는 회사 그리고 저희 빅픽스라는 회사를 해서 네. MDM 솔루션을 네. 하면서 네. 전체적인 파운데이션을 구성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로 해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브랜드를 추창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뭐 퍼베이시부터 해서 네. 유비쿼터스 여기 맥락으로 쭉 이어오는 심이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 네. 선도적으로 시장에 나가겠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요 모바일 퍼스트 네. 요거의 프레임워크는 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보통 뭐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프레임워크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이게 빨간 영역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것은
솔루션이 필요한 영역, 혹은 우리가 어셋이나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영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앙에 우리가 척추가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관리라고 하는 영역은 MDM이라고 네. 하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영역이고, 네. 보안은 이제 어디를 떠나서 이게 자유로울 수 그렇죠. 없지만 네. 특히 모바일은 더합니다. 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BYOD라고 그래서 자신의 기기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기업의 업무를 하거든요. 네네. 민감한 정보가 자신의 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보안 영역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분석인데, 이 뒤에도 이제 좀 이제 제품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는 모바일에서 그냥 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모바일을 통한 비즈니스 분석 혹은 행위의 분석, 이게 유용한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분석 영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석 쪽은 요즘 이제 뭐 빅데이터도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습니다. 연계가 되겠네요. 연계가 나중에.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군들은 어떻게 되는 그래서 아까 거지?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비라고 이야기하는 네. 워크라이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MDM 솔루션이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바일 보안은 기존의 IBM이 또 보안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모바일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앱스캔이라든지 큐레이더, 또 최근에 사기 방지 솔루션 트러스티어 같은 걸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석은 조금 재미있는데, 이 틸리프라는 분석 솔루션입니다. 네. 이게 그 뭐 자연어를 분석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 행해지는 모션이나 제스처를 분석을 해줍니다. 어떤 로그 분석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웹로그의 이제 히트맵 같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는데 네.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페일이 나는 거죠. 아. 거기도 CVC 코드를 넣으라는 데서 설계를 할 때 봤더니 CVC 코드가 세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뒤에 세 자리인데 그렇죠. 네. 019로 넣으면 네. 두 자리로 인식을 한다는 페일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를 해주고 그럼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추가 보충을 네네. 해라라는 것을 이제 개발자에게 노티스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통 이 모바일 플랫폼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 이거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다고 그럴 때 네. 사용자가 네. 이거를 다 처음부터 다 도입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이제 뭐 리더님은 좋으시겠지만 기분 좋으시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도 될 것 같은데. 뭐 영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도 하나 도입을 하시고 나중에 쭉 네, 이제 네. 도입을 하시는 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플랫폼 영역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 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고객이 85%였어요. 네. 나머지 15%도 플랫폼을 인하우스로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로컬 벤더들이나 이제 다른 벤더들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아니고 어셋, 그러니까 개발의 경험으로 떨어지는 네. 어셋 베이스로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또 IBM도 어셋 베이스에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고민, 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바일 플랫폼도 차세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어드밴스된 세대가 다시 왔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막 네. 개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네. 고객들도 저희가 이제 경쟁을 누구랑 하냐 그러면 네. 경쟁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고객의 그런 선입견, 네.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서의 어떤 추진, 계획 이런 것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실 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아마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네. 고객의 그 뭐 시스템의 그 회사에 구현된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될 건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바일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양분화됩니다. 네. 이제 결국 엔드 유저가 보는 앱 개발 영역이 있고요. 네. 이제 백엔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영역. 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결국 포괄적인 플랫폼 영역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밉 솔루션이 네. 반드시 필요하고요. MDM 관리 서버가 필요하고 그다음 푸시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죠. 계속 알람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영역 위에 이제 개발 툴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333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앱이 3개 이상이거나 네. 디바이스 종류를 3개 이상 지원을 해야 되거나 혹은
이 그 서비스 연계 포인트가 3가지 이상이라 그러면 네. 무조건 플랫폼을 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API나 오픈 소스에 대한 연계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로드맵을 보고 IBM이 인수도 하고 새로 네. 개발을 하면서 플랫폼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플랫폼이 제대로 그럼 API 관리 플랫폼이 제대로 된다면 네. 그 한 번만 개발하면 네. 뭐 안드로이드건 네. 그 애플이건 간에 네. 다 구현되는 거고 뭐 맞습니다. 디바이스도 네. 아이패드건 네. 미니건 네. 태블릿이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고객사를 갔더니 네. 이제 앱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2005년, 음. 6년 때였는데 아마도 아이폰이 대세일 거다. 그래서 아이폰용으로 개발을 했죠. 네이티브로. 네,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거의 거점을 하고 나니까 네. 안드로이드를 또 개발을 합니다. 음. 그러다 이제 패드를 보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럼 아이패드용을 또 개발을 했어요. 음. 근데 봤더니 삼성에서 또 탭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탭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버전별로 이제 iOS 버전 7 깔으셔서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개발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혹은 자동화 짧은 기간에 배포할 수 있다면 네. 아마 지금 고객들이 가장 크게 관심사일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러한 스탠다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플랫폼, 네.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 까만색으로 된 것이 네네. 요가 각 분야별로 IBM의 솔루션 아까 만든 맞습니다. 솔루션 네.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뭐 워크라이트는 뭐 아시는 분들 많고 네. 믹 솔루션이고요. 네네. 엔드폰트 매니저는 MDM. 네. 워크라이트가 해주는 기능은 개발, 음. 또 연계를 위한 서버, 네. 그리고 런타임을 관리해준 3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워크벤치라고 하는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도 네. 버전 6.0부터 번들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 MQTT 혹은 메시지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의 푸시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뭐 특히 금융사라든지 음. 게임 업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푸시를 굉장히 많이 네네. 내보내잖아요. 네네. 그러한 데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보면 이제 개발하고 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개발 툴도 있어야 될 네. 것 같고 뭐 백엔드 연기하는 것도 음. 필요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럼 이게 스튜디오가 그 개발하는 툴입니까? 맞습니다. 보통 네. 우리 뭐 이클리스 기반의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제 저희 모바일 앱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의 음. 표준을 다 지원을 한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린 반드시 하이브리드로만 앱을 개발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도 기존에 네. 만들어 놓은 앱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 폐기하지 마시고 이 위에서 기존에 쓰던 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하듯이 와스가 네. 번들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웹스피어나 다른 이제 우리가 오픈 소스의 와스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런타임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버전이 올라가거나 저희 이제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저희 앱스토어에서 네네. 날라오잖아요. 그런 런타임을 관리해주고 사설 앱스토어를 또 만들어줍니다. 네. 기업에서 스스로 이제 앱스토어를 하나 열어서 네네네. 거기서 다운받게끔 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워크라이트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개발 툴. 네.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사용자들이 처음 한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쓰기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건지. 보통 이제 특정하게 지금 뭐 오픈 소스나 많이 개발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모바일 영역에서. 네. 그 부분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 특수하게 이거를 위해서 사용자가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스튜디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서버 단인데 이 와스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 서버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사라든지 다른 데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의 이전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개발 연계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 이제 또 클라우드하고 네. 또 연결하는 클라우드도 중요하잖아요. 네. 클라우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 건지. 그래서 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앱에서 뭔가 팬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모빌리티니까. 네네네. 특히 기존에 있었던 그냥 뭐 그룹웨어라든지 게시판이나 결제 기능을 벗어나서 네.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배차 관리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 뭐 그 점포 관리라든지 혹은 ERP라든지 음. 그럴 경우에 각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맞춘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네. 근데 현재는 더 떠나서 그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계를 해주는 것이
저희가 모바일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군 안에 캐스트 아이언이라는 네. 코딩이 필요하지 않은 연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는 ERP가 SAP, 셉이 굉장히 강세인데요. 네. 셉 환경에서 굉장히 유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실제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네. 그 국내에서 지금 뭐 이제 많이 이제 그러면 이제 검토 단계에 많이 있겠네요. 현재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세대라고 굳이 부르는 밉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IBM도 저희가 어셋 기반으로 한 스포사라는 제품을 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한 것은 그것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핸스먼트를 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셨어야 돼요.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아마 고객들이 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어셋에 유사한 네. 플랫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고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기능이 진짜라면 고객들은 충분히 검토를 네. 하겠다라고 이제 아까 모바일 네. 퍼스트가 나온 게 2010 올해. 네, 모바일 올해죠? 퍼스트라고 나온 건 이제 올해지만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뭐 한 2008년부터 이야기가 네. 예견이 됐었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 물론 앞서가지만 이제 기업의 모빌리티 환경을 보면 북미 같은 경우는 표준 스탠다드된 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레이버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개발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하다못해 앱 개발을 할 때 대학생들도 쓰시거든요, 고객들이. 네. 그럼 굉장히 공수가 적은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비싼 뭐 소프트웨어 안 살 거야라는 게 기준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보통 앱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네. 기업용으로. 네네. 예, B2C용, B2E용으로 보면 그 관리나 개발, 특히 비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플랫폼은 필수적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따가 지링답 시간에 네. 다시 오시고요. 지금 세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세션은요. 바자지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완성하다. 그래서 IBM 코리아 이경성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주로 이제 서비스 관점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도 네.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세션하고 세 번째 세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IDC에서 이제 설문조사란 그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네네. 그 각 기업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네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플랫폼의 필요성에서 네.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추세에 따라서 플랫폼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플랫폼만 있어야 되느냐? 네. 과연 서비스 관점에서 다른 고민할 사항들은 없느냐?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관점에서 네. 이제 모빌리티를 한번 좀 조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네. 네. 단계별로. 알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약간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도부터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까지는 이제 도입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2010년 이전에는 이제 기존 그 웹 서비스에 그 애드온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 네.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식의 어플리케이션식으로 인식이 됐었고 이제 하나의 정보성 위주로 네. 이제 앱을 개발해서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업 쪽에서도 이제 B2C 업무의 일부 네.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뭐 보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영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뭐 PDA라든가 네네. 이제 일부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즉시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개발하는 도입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태블릿 PC가 2010년도에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죠. 네네. 이제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천만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나이스 투 해브가 아니고 기업에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네. 모바일 서비스가 모바일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게 네네.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이 이제 점점 사용자가 증가하고 대세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각종 업무에 뭐 B2B라든가 B2E 그리고 B2C 네. 특히 B2C 쪽에 많이 적용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앱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도 고민을 했겠죠.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밉 네. 모바일 플랫폼을 일부 도입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하는 시기가 이제 확산 단계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주로 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은 했지만 그것들이 IT 그 부서에 주도적으로 이제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각 이제 마케팅 부서라든가 약간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들 통합의 관점에 그러니까 사일로식으로. 그쵸. 그래서. 예. 필요하면은 이제 그 IT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아, 앱 개발해서 네. 론칭을 해버리고. 알바 예. 줘가지고. 그쵸. 아,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싼 값에 아. 이제 뭐 IT 샵을 통해서 하면은 체계적이고 그렇죠. 좋겠지만 이제 그렇죠. 시간도 귀찮고 없고. 그러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아. 빨리빨리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바일 그 생명축이기 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가 동시에 이제 그 말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아이패드든 안드로이드든 또 다양한 기기별로 하나의 소스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지원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나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자기들의 기기, 뭐 BYOD 기기 디바이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연계가 자꾸 요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작년까지 계속 하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도화 예. 단계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미래는 그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각 그 컨설팅 펌에서도 많은 이런 자료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LTE라든가 올해 LTA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은 더 이상 웹보다 느린 그런 매체가 아니고 네. 이제 뭐 그 화려한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빠르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웹의 애드온 서비스가 아니고 네. 웹에 아직 앞서 있지는 않지만 웹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하나의 업무를 개발할 때 웹을 개발하면서 모바일 웹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한 몇 년 후가 되면 네. 웹보다 앱을 먼저 개발하는 그런 시대도 올까요? 뭐 그 부분은 뭐 지금 다양한 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네. 한 2015년까지는 이 모바일에 대한 그 과도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iOS, 안드로이드 있고 그리고 뭐 블랙베리, 뭐 윈도우즈 모바일 다양한 OS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2015년까지는 어떤 게 치고 나갈지는 아직 그 네. 춘추 전국 시대고 이것들이 201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웬만한 표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웨어러블, 뭐야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이런 네. 것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이런 이제 모바일 쪽 기업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의 신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프로피터블한 그 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당장은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 위주의 서비스에 지금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각 기업들에서 차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현실화되면서부터 이제 기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상품화하고 네. 그리고 서비스화 할 것인가를 차차 고민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뭔가 기획하고 이제 구현에 있어서 뭔가 그 지금 가장 큰 뭐 도전 과제랄까 네. 그런 것도 뭐가 있는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도화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개발한 네. 그런 앱들이 산재를 해 있고요. 그리고 나름 밉이라고 도입을 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전사 표준으로 확산을 하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셋 기반과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그런 두 개의 그 구현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는 정형화되고 네. 레디메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불편하다.
제공되는 기능만 써야 된다. 그런 네네. 선입관이 강하고 어셋은 그 대신 유연하다. 필요한 네. 거 개발하면 개발해서 음. 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1차적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했을 경우에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향후에 그것들을 그 서비스를 확산한다라고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 제품군들은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가를 하게 되지만 어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또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든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음. 그리고 또 그것들이 뭐 A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에는 맞지가 않아. 네네. 라고 이제 그 기능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뭐 밉에 대한 그런 고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들의 주요 챌린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업마다 뭐 플랫폼 OS별, 네. 뭐 디바이스별로 뭐 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다른 모바일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요. 각 플랫폼별로 또 버전별로 또 그렇죠. 다양하게 존재를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빈번한 이제 OS가 업데이트되고 패치됨으로 패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 그 앱도 그에 맞는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거에 맞는 그 소프트웨어 그 앱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쪽은 이게 기존에 이제 웹하고 달라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기기도 엄청나게 많고 네, 맞습니다. 또 버전마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 복잡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15년도까지는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들을 뭐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도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에셋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그죠? 예, 시간이 예. 가면 갈수록 예, 맞습니다. 한계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의 고민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고객들이 밉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의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뭐 여기 앞에서 뭐 세션에서 빙산의 네네. 일각도 나왔었지만 이제 앞에서 패키지드 앱이라든가 프레임워크 기반의 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네.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30% 이내라고 보여지고요. 그 뒷단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그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푸시 서비스에 대한 네네. 그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연계 그리고 보안 네. 그리고 그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것들의 근간으로 시스템에 대한 것, 네트워크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제 플랜을 하고 네. 기획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네. 아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 근간이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뿌리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국내 예, 이제 예. 많은 회사들의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밑에 먼저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일부 어셋 기반의 밉을 도입을 하실 경우에 한 2, 3년 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부 기업에서 그 기업을 도입을 할 때도 밑에 있는 전사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가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 연계라든가 신규 앱의 개발 그런 것들을 확장을 아주 쉽게 하겠다.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이제 도입을 네네. 했죠. 네.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셋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벤더 종속적인 개발 네.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 기능을 한다든가 백엔드를 연결을 할 때 추가 프로젝트,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네네. 싼 값에 그냥 불러다가 그렇죠. 빨리 개발하면 되는데 네네. 뭐 네. 그것도 못 기다린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표준화에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지속적인 그 로드맵, 이제 추가 기능을 순차적으로 이제 집어넣는다든가 네. 모바일 네. 그 글로벌 그 동향에 따라서 그 앞서 나가서 미리 개발을 해놔서 네. 그것들을 그 기능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해야지 이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가 네. 있는데 네. 필요할 때 개발하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어셋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그것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네.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저는 실패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게 국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도 뭐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베스트로 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적인 지금 흐름이고 네. 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90년대 ERP 도입되기 전에 네. 회사들이 뭐 MR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 부서마다 막 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게 통합된다니까 되게 반발도 심했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PI 나중에 PI 부서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쪽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예,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그리고 뭐 그쪽 ERP도 예를 들었지만 네네. 뭐 EAI라든가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각자 뭐 사일로를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통합을 네. 하게 되고 네네. 지금도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여기 보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데, 네, 이게 뭡니까? 어떤 앞에서 제가 통합적인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그 통합적인 서비스 관점이 뭐냐? 그런 것들은 뭐 시큐리티, 뭐 네. 플랫폼 기반으로 시큐리티하고 뭐 어널리틱스 거기에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 되는 거냐? 네네네. 단순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단순히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서 구현한다라고 해서 모바일 환경이 당장은 구현이 되겠지만 지금 어셋 기반의 밉을 도입한 그 고민이 또 다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IBM에서는 뭐 IBM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에서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특히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하드웨어부터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그 전체적인 인프라단부터 위에 플랫폼 그리고 각각 그 보안 아니면은 또 관리, 거버넌스, 모니터링 뭐 그런 것들 네트워크 네.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그 아키텍처 네.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하고 있죠. 오케이. 총체적인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계, 구현하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아키텍처하고는 네. 그런 예. 쪽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래서 앞에 잠깐 네네. 넘어가 보시면은 그 넘어가기 전에 이 아키텍처라는 거를 제시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기존 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그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행한 거에서 이제 나온 레슨즈 런드라든가 고객의 요건 그리고 이제 모바일의 동향, 그 글로벌적인 동향 그런 것들을 다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반영을 하고 네. 아키텍처를 발전을 시킨 후에 그걸 다시 또 다른 사이트 또 같은 고객에 다시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순환 반복을 함으로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2015년까지 춘추 전국 시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럼 지금 뭐 플랫폼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런 유기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의 추세를 네.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IBM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만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라이트 플랫폼이라든가 네.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그런 제품의 그 개발 방향하고도 그 서로 매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품도 그거에 맞춰서 나가고 그에 맞는 서비스도 그 방향에 맞도록 그 구현을 하고 네. 그에 맞는 그 구현에 대한 반복론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향후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흐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이것도 계속 이제 변화가 진화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제시한다는 네. 것보다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레퍼런스 2013년도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도입한 데들이 네.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예. 이게 레퍼런스 아키텍처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측면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패치라든가 네. 이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버전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현하는 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모듈화, 컴포넌트화 돼서 네.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안은 신경 안 썼지만 나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네. 하나 해서 서로의 연계 그리고 과연 그 보안 모듈을 보안
보안 서비스를 추가했을 때 그거는 기존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돼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고 추세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건 뭐 그거 말고도 예. 운영이라든지 그에 있어서 예.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주는 거고요, 예.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구현 방법론이라든가 이제 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론 제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설계부터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블루프린트를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서 네. 고객이 그래. IBM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우리 한번 해야겠다. 네. 한다면 실제로 이제 물론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에 이제 퍼스트 컨택 해가지고 실제 구현되기까지 네. 그 기간별로 한 네. 어느 정도 기간에 뭐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면 감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모바일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한 3개월, 3개월 내외를 이제 보통 보고요. 이제 길고 여러 개의 이제 그 서비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길게는 6개월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그 아키텍처 잡고 구현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추가 서비스들 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백엔드 시스템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운영 관점에서 이제 할 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 도입되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버넌스 역할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그 가이드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네. 그 세계 기업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슈로 올라왔던 내용들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제 꺼내 볼 수 있는 게 레퍼런스 아키텍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했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었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시행착오를 그 줄일 수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스트분들 나오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첨해서 그 진공청소기, 네. 가정용이 아니라 차량용 진공청소기 15대. 그래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차량용 진공청소기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또 질문 잘한 분들한테 저희가 그 IBM 볼펜, 네, 뭐 좋겠죠? 네, IBM 볼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요. 네. 그 펜 있으세요? 펜. 네, 아, 예, 펜 갖고 펜은- 종이에다가 좀 이렇게 그 질문 잘한 분들 이름을 좀 적어주가지고요. 예. 이따가 발표 좀 해주세요. 네, 네. 질문 잘한 분. 네. 네. 자, 먼저 서보이님께서 다양한 플랫폼 OS 버전 디바이스 종류 등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능 검증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면 좋을지요? 기능 검증이 이제 사실 모바일의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 앱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테스트 네. 영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모 은행을 갔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최근에 이제 그 LG에서 G2 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사에 이제 수배를 내립니다. G2 폰을 사신 분 네. 손 들어 주세요. 네네. 전산실에 대여해 주시면 음,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 북미에 보면 모바일 테스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산실 넥 같은 데다가 음. 시중에 있는 모바일을 다 실질적으로 다 꽂아놓고 아. 그 가운데 있는 솔루션을 네.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합니다. 테스트 아. 자동화는 두 가지인데 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런타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동화해서 테스트를 해줍니다. 네네. 그다음에 리포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IBM이 가지고 있는 워크라이트라는 그 플랫폼 안에 테스트 자동화 기능, 레셔널 제품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네네. 개발 제품 중에 그 인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라이트가 일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어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로 이제 만족을 못할 경우는 아마 모 통신회사가 그런 서비스를 곧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용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진님께서는요. 기업용 모바일 앱을 개인 휴대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때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앱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그게 이제 MDM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업용 앱을 이제 제공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바일을 망실하거나 분실했을 때죠. 이제 파손이 되거나 분실했을 때 민감한 데이터를 누군가 입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MDM이란 기능 안에 보면 망실이나 분실 시에 포맷을 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MDM이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앱의 음. 관리뿐만 아니라 배포 관리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고객들이 물어봐요. 아, 이렇게 많은 영역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뭐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과 MDM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라준규님, 모바일 비즈니스도 트렌드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향후 B2B, B2C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비스라고 그러면 네네. 모바일 서비스요. 모바일 비즈니스. 비즈니스. 네. 굉장히 광범위한데 광범위한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스마트 커머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똑똑해지니까 판매도 똑똑하게 해야 된다. 아, 그러면서 네. 나온 이야기가 옴니 채널이라는 겁니다. 옴니 채널은 멀티 채널을 벗어나서 모든 채널에서의 경험을 동일하게 해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모바일이 이제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모바일에 이제 앱을 가동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주로 드시던 술을 띄워주고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에 대한 네네. 광고를 해주고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시면 담배 회사에서 쿠폰을 날려주는 네. 이런 앱이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영역으로도 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를 봤더니 이제 KT하고 이제 다른 통신사하고 해서 모바일에 이제 그 스마트 카드 우리가 결제 있잖아요. 네네. 그게 모바일 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통신 데이터가 계속 날라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할 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하고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승하차가 나오잖아요. 말 된다. 네. 두 번째는 상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창업자들에게 이 지역은 밤에 이렇게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뭐 술집을 여십시오. 네네. 이 지역은 주거 단지에 많으니까 네네. 여기 뭐 편의점을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 부분에서도 BYOD나 업무 양상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안을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공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방부의 모 층에 들어가면 모바일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DM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는 아니고요. 네. S모사가 이제 같이 네네. MDM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교실에 오잖아요. 예전에 그걸 다 주머니에 이렇게 걷었습니다. 네네. 근데 분실의 우려가 있고 네. 선생님들이 귀찮으시잖아요. 네. 교실 안에 MDM을 사용을 해서 네. 수업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이 안 되게끔 하고요. 또 혹시 고객사들 이렇게 가다 보면 공장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카메라를 못 찍게. 카메라 기능만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공공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현재 공공 일부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네. 그치 게임도 안 되겠네요. 요새 게임도 주로 네트워크 게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제 그 BYOD라도 다운을 받지 못할 앱을 정해서 제어를 하게 해달라. 게임이라든지, 네네. 뭐는 채팅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기능도 사실은 제공이 됩니다. 네. 참 김상범님께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CIO들이 도입 필요성을 의사결정권자에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는 곤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모바일로 확장하는 것을 액세스 채널의 확장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입 효과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 고객들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모바일을 처음에 도입하신 경위가 네. CIO나 CEO가 조참회를 다녀오십니다. 또 옆에 회사에 자랑을 하시죠. 네. 우리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숙제가 떨어집니다. 야,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나이스 투 해브였습니다. 네. 있으면 좋은 거. 네, 근데 네. 이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생산성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네.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아마 설문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IBM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워크샵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기능 관점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비용을 분석해드립니다. 어. IBM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했을 때 그러면 에즈이지와 투비가 어떻게 비용적으로 달라지냐, 뭐를 위해서, 담당자의 기한을 위해서, 네. 파이낸셜 그래프를 이제 3개년간 뽑아드리거든요. 네. 아마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CIO나 CEO가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곤님 의견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온라인에서 많이 동감을 네. 표현했고요. 이분께서 또 질문한 게 기업에서 EM을 도입했을 때 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있나요? 있다면 근거 데이터 결과 좀 알고 싶습니다. EM.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약자인가요? 이 네,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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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 3만 명 정도 직원이 있는 몇 군데 안 되겠죠. 그 회사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용 앱의 활용도를 분석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진짜 모바일로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지를 보고 싶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랫폼의 영역이 있고 네. 관리의 영역이 있고 보안의 영역이 있고 마지막 분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분석의 영역의 툴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영역의 툴을 만약에 그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다시 피드백을 줘서 개발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노재명님,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SNS 말고요. 모바일 비즈니스요?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SNS 말고. 모바일 퍼스트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음.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카카오톡. 음. 카카오톡은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PC 버전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 비공식적인 툴이거든요. 모바일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홈쇼핑 회사의 모바일 매출이 15%가 됩니다. 오. 이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모바일의 매출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최근에 제가 퀴즈를 드렸어요. 저도 한번 퀴즈를 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네. 케냐입니다. 어. 그래서 케냐는 재미있는 것이 사파리닷컴이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통신사가 정부화해서 여신 없이 소액 거기 결제를 통지사 이름이 사파리닷컴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케냐답다. 아, 케냐답죠? 케냐답네. 야, 잘 지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액 결제를 네. 여신 없이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표해서 네. 70%가 모바일 뱅크를 한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은행 지점이 많지 않아서 있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이 그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도 결제 서비스를 하는 데는 뱅킹이 아닙니다. 맞아요. 통신사, 부가가치 네, 통신사, 그렇죠. 벤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수열님께서는요, 국내 기업에서 모바일 업무 인프라는 망분리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보안에 특히 민감한 국내 환경에 대해서 진행된 조사 내용이 따로 있는지요? 망분리 관련돼 가지고. 망분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도 네. 있고요. 네. 제가 이 모바일 맡기 전에 이제 DB 보안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망분리하고 이제 보안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특히 모바일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모바일도 하나의 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선망에 들어가는 거라서 MDM으로 제어를 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큐리티를 네. 똑같이 우리 엔드포인트와 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망분리는 정책에 따라서 모바일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현주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증가에 따른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은 19금 영상 등에 점점 노출되고 쉽게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지킴이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안과 관련이 있겠지만 해결 방안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뭐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어떤 19금 영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 네. 어려서부터 나오다 봐야 봤는데 된다. 뭐 그것이 크는 거지. 농담이고요. 뭐 우선적으로 가정교육위원회하고 보는데 말릴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사에서 이제 IBM하고도 그 본사 차원의 개발 단계에서 네.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MDM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MDM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네네. 혼용이 됩니다. 네. MDM과 MAM. 네. 그러니까 디바이스만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럴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케이블 TV 같은 거 시청할 때 보면 음. 설정해 놓잖아요. 네. 건너뛰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와 같이 이 디바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음.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에서 아마 그런 거를 서비스로 내놓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현준 이분께서 또 정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뭐 G2B, G2C 이런 것은 생뚱맞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뭐 정부가 모바일 쪽에서 아까 케냐 같은 아니 아까 뭐 공공 DB 비슷한 거 맞습니다. 그죠? 아까 네, 네. 서울시에서 하는 네. 것도 사실 모바일 쪽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정부도 서비스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모바일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적절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 뭐 저런 앱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버스에 대한 앱이라든지 네. 지하철에 대한 그렇죠. 앱이라든지 네네, 이런 그렇죠. 것을 공공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네. 자, 저는 이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 뭐야 중소기업이나 네. 이런 데를 위해서 정부에서 좀 모바일 네. 홈쇼핑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음. 네, 중소기업은 누구든 1인 기업이든지 전문가들이 네. 뭐 그런 데서 막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그거 다 절대값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요새 이제 CEO 톡을 해보면 CEO들이 많이 중소기업 CEO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 좀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를 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그 모바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상암시랑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콜을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상암동에다 IT 컴플렉스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서 음. 모바일 앱 개발 센터를 네. 무료로 이렇게 네네. 이용을 하는 방법을 하겠다.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보고 네. 있고요. 네. 근데 그 표준을 IBM 플랫폼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네.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류지연님 모바일 통화 플랫폼을 리스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 리스 형식이라 그러면 이게 리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스나 파스의 형식의 네. 과금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부 통신사도 그렇고 IBM도 향후에 이런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현주님께서 스탠다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되면 장비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규나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이런 표준을 따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장비사라 그러면 뭐 모바일 벤더사- 기계, 네. 모바일 뭐, 기계를 네네. 만드는 데겠죠. 스탠다드 플랫폼을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장비사하고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들이 이제 디바이스에 특화된 기능을 오히려 저희 같은 회사에 제공을 해서 저희가 API를 다 오픈해서 다시 저희 컨테이너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모바일 앱이 모바일 웹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의 뭐 향후 전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표에선 뺐는데 현재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형태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세 가지. 그러니까 웹을 다 구겨는 거죠. 그냥 네네. 이 모바일이 브라우징만 해주는 게 예전에 많았던 네네.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네이티브. 음. 모바일 위에서 그냥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쁘게 만든 거죠. 기능을 네네. 추가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네이티브로 만들고 네. 그 안에 컨텐츠는 웹 서비스를 웹 서비스. 받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앱이 웹에 관련해서 이제 가지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면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 유저는 되게 급합니다. 음.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네. 그때그때 보고 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은 무조건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거꾸로 PC의 웹 서비스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해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모바일하면 보안이 우선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 CC 인증, 외국계에서는 글로벌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나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국정원 CC 인증인데 네. 모바일의 보안 분야, MDM 분야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을 하려면 저희 MDM 제품은 공공 인증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아니었고 이전에 다른 제품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공공 인증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고요.
보안 제품에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있는데 CC 인증이라는 게 있고 보안 인증, 검증 필이라는 게 국정원에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검증 필만 통과를 해도 현재는 이제 다 공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증 필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IBM도 지금 그 검증 필을 받기 위해서 네. 지금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김수일님께서 최근에 오히려 모바일 업체들이 뭐 카톡 같은 것 같은데 PC 버전의 솔루션들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융합에 관련된 솔루션과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글쎄요.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이시면 네네.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두 분 그 이메일 주소 혹시 아시면 이메일 주소 좀 네. 댓글에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메일로 두 분한테 네네.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자세한 정보 같은 거 이메일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승호님 신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64비트 폰도 출시가 되었는데 관련된 내용 혹시 아시는지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상범님 플랫폼의 한계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 모바일 OS의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정리가 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몇 년 뒤에 모바일 OS 시장에서 iOS, 안드로이드, 윈 모바일이 살아남다 가정한다면 지금의 밉이 그때도 유효할까요? 현재 라이프 사이클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IBM의 플랫폼 개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지요? 이게 대답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바일 OS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나온 게 이제 5년 되었거든요. 네. 출시될 때만 해도 아무도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지배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예상을 뒤엎었고요. 또 다른 무엇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뭘로 한 거라 할까 해서 파편화라고 합니다. 네. 다양화라기보다. 그래서 무조건 다양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압축은 안 될 것이다. 네. 물론 특정 시장에서는 뭐 도모넌트하게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IBM은 그 로드맵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세대에 가진 어셋 베이스가 아니라 스탠다드된 소프트웨어 기준의 어떤 밉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 시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만약에 그 앞으로 OS의 방향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오고, 그러니까 뭐 2015년까지는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네. 그건 또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됐든 그것들을 향후 그 트렌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다음에 뭐 이거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제 뭐 삼성도 바다 OS 만들었지만 아직 바다 OS는 아직 좀 미미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모바일 시대 춘추전국 시대인데 어떻게 이럴 때 패권을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3년 뒤쯤에 패권을 누가 구글이 뭐 페이스북이 애플이 삼성전자가 뭐 KT가 통신사가 AT&T가 누가 패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절대적인 패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UCT 네, 나왔을 네, 때 비슷한 그래요.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패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음. 벤더냐, 소프트웨어냐, 서비스냐? 네. 근데 결국 패권은 통신사가 잡았습니다. 현재. 네. 제가 보기에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통신사입니다. 네. 근데 통신사가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네. 계속 수익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형태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패권을 잡을 것 같다. 저희가 하는 영역, 서비스가 하는 영역, 넓게는 디바이스의 영역까지 통신사가 침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그걸 꿈꾸고 계신 통신사도 계세요. 그래서 네. 저는 통신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것들 글쎄 제가 뭐 섣불리 좀 이게 IBM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뭐 IBM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방송용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어떠한 그 새로운 신기술을 잘 수용을 해서 그것들을 잘 서비스화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그 하나의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애매모호하네. 자, 그다음에 그 이현주님,
기존 기업용 IT 인프라의 경우 2, 3년 정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총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총소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서기선 쪽에서. 총소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개월 또는 네. 뭐 늦어도 1년 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뭐 신규 업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뭐 그것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그것들을 외주에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개발한 업체가 아까도 뭐 잠깐 나왔었던 도산할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 소스 코드를 뭐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처음부터 알아서 다시 재개발을 하고 그런 네. 비용에 있어서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표준화되지 않은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주구난방으로 이제 산재에 있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바일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체계 안에서 이제 개발, 관리, 뭐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총 TCO는 궁극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상범님, 아래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결국 기존 에셋 기반의 개발 방식과 네.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인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정확한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키텍처에 맞는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궁극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프레임워크 개발이든 뭐 어셋 기반이든 뭐 소프트웨어 기반이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그 트렌드를 맞춰서 이제 나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서로 이기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연계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IBM 거로 뭐 IBM에서 주창한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IBM 제품으로 해야 되고 IBM이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A라는 분야에 뭐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 IBM 소프트웨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A란 그 고객의 요건에는 B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 서비스로 융화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규면님, 향후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두 분 하나씩만 말씀하시죠. 키워드 하나씩만. 네. 어떤 키워드, 핵심 키워드, 향후 모빌리티 쪽에 키워드 먼저. 생각을 키워드는 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네. 플랫폼. 네. 네. 키워드.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다. 통합 서비스다. 네. 네. 그다음에 이모비님은 MDM에서 OTA 기능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지요? OTA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네, 정확히 그러니까요. 좀 이해를 좀, 못하고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모비님. 네. 나중에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주시면 질문 네, 주시겠고요. 괜찮습니다. 최방현님, 의료기관에서 적용한 IBM 솔루션이 있는지요? 저 요거 좀 질문을 아까 봤었는데요. 음. IBM이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솔루션은 제공을 안 합니다. 이제 네. 미들웨어 기반의 솔루션 네.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이 네. 외부에 보면 아까 이제 연구원님이 그 헬스케어하고 우리 동네 주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네네. 실제로 이제 구현한 곳이 있습니다. 네. 거의 모바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 본인의 계측을 네. 다른 계측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걸 센서를 모바일과 통신을 하게 한 다음에 네. 결과를 보내주죠. 다시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최근에는 봤더니 이제 뭐 팔로 사업이지만 독거노인들의 움직임을 모바일 센서로 네. 캐치를 해서 이분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 복지기관이나 구청이 이제 알람을 해주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헬스케어에 우리가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모바일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규면님께서 모빌리티가 향후 의료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사실 여기 압구정동에도 네.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요. 성형외과 되게 많잖아요 여기 그죠? 압구정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제 아이디어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안 가본 데를.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홍준님, 네. 모바일 앱 개발을 처음 시도한 경우 어떤 절차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네. 사실 지금 모바일을 하고 계신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흡수를 하시지만 음. 처음 시작을 하는 고객에게 개념을 이제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냐 그러면 음. 무슨 앱을 만들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 건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뒷단의 엔드 포인트에 어떤 연계 포인트가 몇 가지인지 네. 그룹웨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CRM이라든지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할지를 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IBM 워크라이트를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분 맨 끝에 워크라이트 끝나는 것 같아요. 답변하다가. 그다음에 저기 김상범님께서 IBM에서 M2M 서비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M2M 저희가 세미나도 했었고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세미나를 했었고 이것도 제 영역인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모빌리티와 빅데이터거든요. M2M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는 머신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기기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지정비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관리에서 네. 이게 돌아갈 때 이상 징후의 스트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담당자한테 얼럿을 주는 거죠. 네네. 시스템 모니터링 할 네네. 때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포항제철에 보면 이게 롤링을 합니다. 이게 쭉 뜨거운 물을 부어서 판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결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펴볼 때. 그래서 다시 수거해 봅니다. 비용이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러한 온도와 이러한 게 있으면 이게 불량일 확률이 높다라고 네. 이제 걸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흔히 하는 M2M 데이터는 그 밖에 통신 데이터라든지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나우 팩토리라는 또 제품을 인수했거든요. 네. 예, 통신에서 나오는 프로토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IBM의 대표적인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 해서 엔드 유저로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보다 IBM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스마트 커머스에는 이제 코어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빅데이터 솔루션에 뭐 스트림즈 네. 또는 빅인사이트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시모 같이 시설 관리를 해주고 네네. 트리리 같이 이제 건물에 이제 빌딩 관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다 모바일 프로토콜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맵에서 모바일이 포함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네. 자,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질문 잘하신 분 성함 좀 불러주시죠. 몇 분이나 불러주세요 일단. 많이 있나요? 네, 불러주세요. 네, 한 6분 네 밖에 못 괜찮습니다. 적었네요. 예. 불러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서보이님. 네 서보이님. 네. 예, 투자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김상범님, 네. 그다음에 김수열님, 네. 그다음에 유지연님, 네. 그리고 의료관광 말씀한 이규면님, 네. 그다음에 최방현님 이렇게 네. 자, 이규면 최방 연님 최방현. 예. 서보이 김상범 김수열 류지현 네. 류지현 그럼, 네. 이규면 최방현님 네. 6분. 네. 네. 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침을 하죠. 네. 뭐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네.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기업에서 검토를 하시거나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를 컨택해서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세션도 해드리고요.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음. 때로는 길게는 3주까지 저희가 네. 온사이트를 하면서 워크샵도 해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유료인데 음. 저희가 좀 투자를 해서 당분간 오래 기간은 몇몇 고객들은 무료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에게 그럴 의향이 있는 고객이 있으시면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그런 것을 진행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메일 어드레스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넣었으니까요. 궁금하신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그룹하고 이제 네. 서비스 사업본부하고 같이 이제 그 협력해서 같이 협업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일단 취하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한 네. 번 더 이제 좀 그 넓은 관점에서 한번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저희 서비스 사업본부에서 같이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뭐 비즈니스 쪽만 물으신 분이 계시는데 요즘 제가 이제 보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네. 요즘 보면 추세가 저도 이게 뭐 많이 게스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그걸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창업도 아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뭔가 오프라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럼 어떻게 온라인으로 뭔가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달 저희 IBM 오네오는요 퍼블릭 클라우드 그 IBM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마존이랑 맞짱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아마존이랑 맞짱 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 12월 달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세 분께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